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영민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미증시 여파와 또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혼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 기분 좋게 켜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부진을 털고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다 제법 좀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시장직설 주제에 지금이 과매수 느낌표가 아니라 이제 물음표예요. 사실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좀 하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이제 부담이 조금 생겼다. 특히 미국 증시가 최근에 거의 뭐 한 일주일 만에 10%가 넘게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왔고요. 우리 국내 증시도 이제 바닥 대비해서 제법 좀 강하게 V자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제 ADR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게 이제 80% 아래로 떨어졌을 때는 과매도다. 그다음에 이제 120% 위로 올라갔을 때는 과매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코스피가 지금 약간 120 위로 좀 올라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과매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이제 분위기를 보시면 사실 그간 가장 많이 좀 올랐던 특히 상반기 내내 1분기 내내 우리 국내 증시 이제 상승을 주도했던 방산하고 조선업종이 오늘 쉬잖아요. 얘네들이 쉬는데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게 아니라 방산조선이 쉬면서 그간 많이 소외됐던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장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약간 과매수라고 이제 지표는 읽히고 있습니다만 전체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아니 우리 코스피 지수가 무슨 2600, 2700포인트에 있는 것도 아니고 2560포인트 이제 겨우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이게 과매수가 아니라 여전히 저는 과매도 국면이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빠졌던 구간을 이제 겨우 조금 회복시킨 것뿐이지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추세 하단 부근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는 좀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그간 굉장히 좀 강했던 종목들 쪽에서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올 수 있고요. 시장에서 그동안에 좀 소외됐었습니다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새롭게 좀 부각되는 업종들이 가격 반등을 하면서 업종별로 키 맞추기가 딱 진행이 좀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저는 추가적인 이제 지수 상승을 좀 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시장은 과매수가 아니다. 아직도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 다만 이번 주에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줄줄이 실적 발표가 또 예정되어 있고 하드데이터, 소위 말해서 실물 경제 지표들,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들이 이제 발표가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이제 경계 심리는 좀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한 변동성이 이제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장은 또 5월 1일 날 노동절 휴장,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또 연휴 이런 이제 또 쉬어가는 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수급 공백 요 정도를 우리가 좀 염두를 좀 해둔다면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또 시장 대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실적 발표를 대기 중인 가운데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네, 오늘은 딱 저는 요 종목을 그냥 고민 없이 딱 수급 특징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인데요. 뭐 간밤에 유럽에서 막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던 것도 있고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미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 이제는 AI 진영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드웨어 종목들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쪽에서는 원전 관련된 종목들과 그리고 인프라 쪽에서는 전력 인프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딱 해드렸었거든요. 오늘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막 7%, 8%씩 급등하고 있고요. 중소형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다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유럽 쪽에서 수주가 가장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래도 오늘은 또 유럽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 쪽 모멘텀까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효성중공업이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을 강하게 뽑아 올리면서 거의 뭐 직전 최고가 근처까지 지금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성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오전장에 가장 좀
큰 수급 특징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전력 인프라 관련주로 효성중공업 오늘의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후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오셨을까요? 이 종목 사실 제가 이제 종목 이름을 입에 옮기는 것 자체가 매우 오래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는 호텔신라, 오늘 오후장은 요 종목 LG 생활건강을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시장 상황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하나오션 이제 블록딜 이슈 때문에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고 하나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다 보니까 방산주들도 같이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주가가 뭐 한 두세 배씩 급등한 종목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오른 종목들 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이제 수급들이 정말 많이 빠졌던 낙폭가대. 그 중에서도 어저께는 이제 호텔신라가 정말 이게 왜 올라가나 싶을 정도로 장대 양봉을 강하게 만들면서 급등을 했고요. 오늘은 바통을 이어받아서 LG생활건강이 장중에 지금 8%가 넘는 급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한활력 해제라든지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LG생활건강 다음은 또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또 여행주 중에 하나투어 같은 종목들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결국 중국 소비 수혜주들 중에서 한활력 해제, 우리 대선이 이제 아마 끝나고 나면은 한중 관계 회복에 대한 또 기류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있는 낙폭가대 종목들, 그 중에서도 한활력 해제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뭔가 장대 양봉을 좀 만드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이런 이제 바닥권에서 급등세가 좀 나올지 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상을 조금 해보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하나투어 같은 이런 종목들이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관세와 관련된 우려와는 상관없이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기대감, 수급 심리에 대한 어떤 개선 기대감들이 반영이 좀 되면서 정말 많이 빠졌고 또 그리고 많이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들 쪽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드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관세 무풍지대 섹터로 주목받고 있는 LG 생활건강 오늘의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안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두 개의 종목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영민 매니저가 짚어주셨던 종목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GNC 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하나솔루션을 놓쳐서 너무 아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도 제가 GNC 에너지는 놓치지 않았어요. GNC 에너지 지금 무려 수익이 거의 40% 가까이 되고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해드렸던 AI 하드웨어 진영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런 종목들이 이제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GNC 에너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일선 추세를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40% 정도 수익 중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정도는 차익 매물을 털어내는 구간 요 2만 원짜리 있잖아요. 라운드 넘버가 바뀌는 요 2만 원짜리에서 고비를 한번 넘겼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매물 저항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추세를 이제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엊그제 대규모 수주 공시가 나왔었던 BHI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BHI나 GNC 에너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뭐 원전이라든지 AI 데이터 센터, 에너지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되어 있는 대표적인 수혜주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GNC 에너지도 상방을 조금 열어놓고 추세가 망가지기 전까지는 조금 더 보유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사실 뭐 좀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GNC 에너지 지금 40%가 넘게 수익 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리에서도 한번 단기 공략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를 한 28,000원 정도, 요 정도 잡아놓고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5일선 추세가 깨지는 자리, 익절 라인은 좀 잘 설정을 해두시고 또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요. 수익도 확정짓는 또 익절 가격도 잘 또 대비를 좀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모멘텀이 기대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벤티지랩이 116% 수익 중인데요. 와, 정말 주가가 훨훨 날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이건 뭐 매일같이 리뷰를 해드리는데 매일같이 올라가고 있어서 리뷰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장중에 지금은 상한가가 풀리긴 했습니다만 경구용 비만 치료제 특히 하루 단위로 먹는 게 아니라 일주일 단위, 7일 단위로 먹는 이 장기약물 플랫폼을 접목을 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제 개발하고 있다. 그 플랫폼 기술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빅파마들과 또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도 개장 초반에 그냥 바로 그냥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진단해드렸다시피 이제 인벤티지랩이라든지 펩트론과 같은 이런 플랫폼 기술 기업을 가진 기술 기업들이 결국 끝까지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 다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 릴리는 거의 움직이질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종목들만 너무 좀 빠르게 급등을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 플랫폼 진영의 인벤티지랩이라든지 펩트론 그리고 경구용 쪽에 D&D 파마텍이라는 종목도 있죠. 상대적으로 지금 인벤티지랩이 워낙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익절선만 좀 잡아드릴게요. 32,000원 정도 익절 라인 딱 잡아드리고 요 구간이 이제 깨지면은 그냥 차익 실현을 한다.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유한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전 100% 넘게 수익 난 이제 인벤티지랩이 있는 반면에 좀 아쉬운 종목이 있어서 빠진 종목도 좀 리뷰를 빠르게 좀 해드리면은 오름 테라퓨틱스가 어저께 하한가까지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오름 이제 5029 이 후보 물질 하나를 자체적으로 임상을 반환을 시켜버리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었는데 오늘 다행히 한 9% 정도 반등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핵심적인 포인트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오름 테라퓨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주력 이제 후보 물질들은 고형암 쪽이 아니라 혈액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요 후보 물질을 강조를 해드리면서 오름 테라퓨틱스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해드렸었거든요. 브리스톨 마이어 스킵 쪽으로 기술 이전한 이 혈액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후보 물질은 여전히 견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름 5029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임상을 철회하다 보니까 사실 이 링커 기술 자체에 대한 이제 의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심을 좀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오늘 대표이사의 인터뷰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술 이전한 내용들이라든지 혈액암과 관련된 부분들은 임상이 굉장히 좀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의 주가 하락을 좀 되돌리는 오늘 이제 상승 반전이 진행되고 있다.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름 테라퓨틱이 가지고 있는 이 항체 약물 접합 기술과 그리고 단백질 분해 기술을 결합한 혈액암 치료제 여전히 이제 유효성이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를 좀 두고 시장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진전기가 13% 수익 중입니다. 이 전력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목표가 더 올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실제로 제가 뭐 4월 15일 날 일진전기 소개해드렸었고 그전에 또 산일전기도 소개해드렸고 오늘 그 두 종목이 나란히 지금 10%가 넘는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좀 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이유에 대한 건 이제 설명드렸는데 굳이 또 유럽 쪽에 저는 정전 이슈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에 이 노후화되어 있는 이제 전력 인프라 교체 주기가 이미 도래를 한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우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악재성 이슈들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진전기 오늘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호텔 신라라든지 LG 생활건강과 똑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워낙 많이 빠져 있던 종목들 쪽에서 모멘텀이 딱 부각이 좀 되기 시작하니까 뭐 1, 2% 올라오는 게 아니라 막 10%씩 가격 회복이 이제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대장주인 LS 일렉트릭, 뭐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반면에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죠. 일진전기는 전기 전선 쪽과 초고압 변압기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이제 국내 유일한 이제 기업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여전히 또 가격적인 매력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목표가로 말씀드렸던 28,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저는 당분간 다음 주까지도 이 전력 인프라 종목들에 대한 이제 시세가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특히 조선과 방산 쪽에서 약간의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아무래도 5월에는 주도 업종이었던 교체가 진행된다라고 봤을 때는 가장 또 강력한 주도 업종의 후보가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쪽 섹터의 종목들을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수익 즐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네, 전력 인프라 종목을 또 강조를 좀 해드렸으니까 첫 번째 종목은 후속주를 하나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9,170원 현재가로 제일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밤에 있었던 유럽의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서 스페인, 포르투갈이 굉장히 좀 큰 피해를 입었죠. 지금 한 절반 정도 전력 복구가 됐다라고 하는데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썰들이 제기가 좀 됐었는데 사실 일단은 가장 좀 우려됐던 게 이 보안 해킹과 관련된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 SK텔레콤의 해킹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이 주목을 좀 받고 있죠. 근데 다행히 이런 해킹과 관련된 이슈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보고요. 제가 결론을
좀 내려보면 노후화된 전력 설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일 일렉트릭은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냐면 배전반, 변압기, 개폐기, 스마트 배전 기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스마트 그리드 구현에 이제 필수적인 이제 장비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보호 계측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노후화된 이제 전력 인프라 고체 이거는 미국과 유럽이 공통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전력 인프라나 전기 전선 기업들이 미국향 수주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상당한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국내에서는 또 정책적인 이슈들이 있잖아요. 에너지 고속도로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에 이렇게 해안가를 쭉 둘러가지고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 ESS 이런 전기 전선의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 이걸 구축을 할 때 또 가장 또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게 개폐기, 보호기, 배전반 이런 부품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련된 수요가 이제 급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일시적인 테마성으로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향후에 우리나라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이제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주로 제일 일렉트릭이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도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주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올해 연초에 이제 LS 일렉트릭이 사상 최고가 찍으면서 고점을 만들 때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이제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제일 일렉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월 초에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면서 15,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3개월 만에 7,000원까지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스물스물 주가가 이제 가격 회복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빠져 있다라는 어떤 가격적인 매력. 거기에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국내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고속도로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유럽, 미국 쪽에 노후화된 이제 전기 전선 인프라 교체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 향후에 이제 수주 가능성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충분히 이제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한번 잡아보고요. 손절 가격은 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 제일 일렉트릭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계속 이제 하드웨어 종목들만 강조를 좀 하다 보니까 또 소프트웨어 종목들 가지고 있는 분들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최근 한 2주 동안에 2주 전부터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굉장히 강하게 좀 급등을 했다가 대장주들이 아주 이쁘게 지금 가격 조정을 좀 받은 상태거든요. 눌림목 조정 이후에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00원 현재가에 마음 AI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국에 이제 딥시크가 이제 출연을 하고 난 이후에 AI 산업 전반에도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고비용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들이 확실히 좀 빠르게 이제 확산이 좀 됐다라는 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내 이제 토종 생성형 AI를 이제 만드는 기업들도 사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대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저비용 고효율의 이제 생성형 AI를 개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이제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AI 같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꼽을 수 있고요. 생성형 AI 이제 워브라고 하는 이제 토종 생성형 AI를 이제 개발을 해서 작년에 실제로 공개를 했고 실제 또 마음 AI는 로봇하고 가장 빠르게 지금 결합하고 있는 AI 솔루션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도구 공간의 에이든에다가 마음 AI의 AI 모델 수다하고 워브를 같이 탑재해 가지고 온 디바이스 AI를 이제 구현하는 플랫폼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플랫폼 만드는 거에 그치면 안 되고 실제 상업화가 돼야 되겠죠. 그와 관련된 뉴스가 오늘 나왔어요. 마음 AI가 SK그룹하고 함께 SK그룹이 개발하고 있는 웰리스 로보틱스 나무엑스를 공동으로 이제 개발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드디어 이제 로봇에도 들어가는 마음 AI의 온 디바이스 AI 솔루션이 이제 탑재가 되는 첫 번째 사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게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많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로봇과 결합했을 때는 또 가장 먼저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생성형 AI 솔루션 기업이 바로 마음 AI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4월 초에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뭐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이 다 급등을 했었죠. 마음 AI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에서 급등을 했다가 2주 동안에 지금 눌림목 조정을 잘 받았어요. 17,000원대가 지지되고 오늘 양봉 만들면서 이제 터닝이 좀 되고 있으니까 기술적인 반등을 공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5,000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AI 관련 수혜주 마음 AI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민한 투자와 함께 유익한 시간 보내셨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오후장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영민 매니저와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